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겨울이 되면 몸에 좋다고 여겨온 채소 한 접시가 당신의 신장을 조용히 한계로 몰아붙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밤중에 3번이나 화장실 때문에 잠에서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 붓고 양말 자국이 깊게 남아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짠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몸이 이렇게 무겁다면 그것은 나이 탓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을 넘기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약이 되던 겨울 채소와 따뜻한 국물이 기능이 떨어진 신장에는 나트륨이 농축된 폭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조리 방법 하나에 따라 신장을 지켜줄 수도 있고 오히려 신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신장 영양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여러분의 편에 서서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상 자세히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예순 이후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채소들과 반대로 지친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채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장을 살리는 3가지 조리 원칙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절대로 중간에 끄지 마십시오. 끝까지 시청하시면 오늘 저녁부터 무엇을 줄이고 어떻게 바꿔야 할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다음 영상에서 더욱 중요한 생명의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매일의 활력을 위한 정보를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겨울철, 특히 60세를 넘긴 이후에는 같은 채소가 예전과 달리 몸에 부담이 되는 것일까요? 이 점을 지금부터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장은 젊었을 때처럼 알아서 모든 걸 처리해주는 자동 정수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구체 여과율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고 신장 속 미세혈관의 탄력도 점점 줄어듭니다. 여기에 겨울이 겹치면 상황은 더욱 불리해집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 몸은 천을 지키기 위해 본능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수도관이 추위에 얼듯이 혈관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혈압은 오르고 신장으로 들어가는 혈류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즉, 겨울은 신장에게 가장 불리한 계절인 셈입니다.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뜨거운 국물이나 진한 맛의 음식들을 매일같이 드시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음식들 속에 나트륨 같은 성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젊고 건강한 신장은 이런 성분을 소변으로 빠르게 배출할 수 있지만 노화로 기능이 떨어진 신장은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그 한계도 명확해집니다. 게다가 채소를 말리거나 오래 끓이면 수분은 날아가고 성분은 농축됩니다. 양이 줄어든 것처럼 보여 더 많이 먹게 되지만 실제로는 한 숟가락에 담긴 칼륨이나 나트륨의 농도가 몇 배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마른 무 조림이라도 20대에는 괜찮았던 것이 60대 이후에는 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국물까지 모두 마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국물에는 채소나 해조류에서 녹아나온 미네랄과 나트륨이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이런 국물은 마치 배수구에 기름을 부어버리는 것처럼 오히려 몸의 배출 기능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로 인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다리가 붓거나 밤중에 화장실에 여러 번 일어나게 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칼륨이 몸에 쌓이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숨이 차는 증상이 생기며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는 상황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실제 진료실에서는 겨울철마다 이런 긴급 신호를 안고 병원에 내원하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장을 탓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지금껏 묵묵히 일해온 신장을 단지 겨울만큼은 혹사시키지 않고 지켜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매일 드시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감추고 있는 겨울철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내용을 들으시면서 냉장고 속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 집에도 저거 있는데 라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먹지 말라 하는 뜻이 아닙니다. 먹는 방식을 바꾸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 신장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장은 간처럼 조용히 무너지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리 없이 눈에 띄지 않게 단지 일상 속 불편함으로 조용히 신호를 보낼 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단순한 노화 탓으로 여기고 넘기다가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 겁을 주려는 것도 병을 미리 단정짓는 것도 아니라 바로 당신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생명의 체크리스트입니다. 먼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세요. 눈꺼풀이 심하게 부어 있거나 얼굴 전체가 탁하고 부은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음으로 양말을 벗어보세요. 발목에 고무 자국이 깊게 새겨져 있고 오래도록 자국이 남아있다면 체내에 수분과 염분이 쌓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다리가 무겁고 종아리가 단단하게 땡기듯 붓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 문제로만 생각하고 파스나 찜질로 해결하려 하시는데 실은 신장이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생기는 부종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야간 빈뇨입니다. 밤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자다가 계속 깨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겨울엔 그 횟수가 더 늘어나지 않으셨나요? 원래 신장은 밤이 되면 쉬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진한 국물 요리나 채소 반찬을 많이 드시게 되면 신장을 억지로 다시 일으켜 밤새 야근시키는 셈이 됩니다. 결국 밤새 뒤척이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고 다음날 아침엔 피곤함이 누적된 채 또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설명하기 힘든 피로감입니다. 밤새 충분히 잠을 잤는데도 아침부터 머리가 멍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며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듯 가쁘지 않으신가요? 특히 이런 증상이 겨울철 들어 갑자기 심해졌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져서 그런 거라고 넘겨짚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혈압과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몸속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이 무너지며 두통이나 집중력 저하 심하면 근육 경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손발이 저리거나 근육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이 건너뛰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체내 칼륨이 과도하게 쌓였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칼륨 농도가 높아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갑작스런 심정지로 이어져 한밤중에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도 생깁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설마 괜찮겠지 하고 참다 결국 겨울밤에 119에 실려간 어르신들을 수없이 많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예방책입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이 얼마나 위험한 경계선 위에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봅시다. 첫째,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가요? 둘째, 예전에 건강검진에서 신장 수치가 조금 낮게 나왔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신가요? 셋째, 겨울철이 되면 마른 무조림, 미역국 절인, 단무지 진한 돼지뼈, 육수 녹즙 같은 음식들을 자주 드시는 편인가요?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이 영상은 당신에게 반드시 필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증상, 예를 들어 부종 야간, 빈뇨 이유 없는 피로감 중에서 단 하나라도 내 이야기 같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을 남겨주세요.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어느 부분을 더욱 깊이 다뤄야 할지를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채소들은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오히려 열심히 드시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는 특히 겨울철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는 위험을 안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확한 이름을 공개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채소는 절대 먹지 마세요가 아닙니다. 먹는 약 먹는 빈도, 그리고 조리 방식을 바꾸라는 경고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신장을 지켜줄 수도 있고 반대로 신부전의 길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무입니다. 겨울철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보충하기 위한 대표적인 건강식이죠. 마른 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고 칼륨과 인 같은 미네랄이 농축된다는 데 있습니다. 생무일 때는 한 접시를 먹어도 부담이 적지만 마른 물을 넣어 끓인 국을 먹으면 같은 양이라도 신장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국물까지 마시면 녹아든 미네랄이 고스란히 체내로 들어가게 되어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걸러지지 않는 필터를 무리하게 돌리는 셈이 됩니다. 두 번째는 케일이나 시금치로 만든 녹즙입니다. 아침 공복에 디톡스용으로 한 잔씩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겐 해독이 아니라 가속입니다. 믹서기에 갈면 단단한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안에 있던 칼륨이 액체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음식으로 씹어 먹을 땐 위와 장을 천천히 거치며 흡수되지만 액체는 흡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겨울철 찬 성질의 음료가 몸속으로 들어오면 위장과 신장 주변의 혈관이 더욱 수축해 신장에 이중 부담을 주게 됩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는 생각이 오히려 가장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오래된 단무지입니다. 절임 채소는 많은 분들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반찬인데 가볍게 헹궈 먹으면 괜찮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래 절인 단무지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트륨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 속 미세혈관의 압력을 높여 필터 역할을 하는 구조를 더 빨리 망가뜨립니다. 또 단무지 특유의 짠맛이 밥맛을 돋우고 국물까지 함께 먹게 만들어 결국 하루 전체의 염분 섭취량을 끌어올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신장은 염분과 싸우느라 하루 종일 지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얼굴과 다리, 부종 야간 빈뇨 같은 증상이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절임 채소 자체가 문제라기보단 오래된 단무지의 염도와 섭취 빈도가 관건입니다. 네 번째는 미역국입니다. 피를 맑게 한다는 인식 때문에 어르신들 중에는 국물까지 모두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물 속에는 그 성분들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이 국물을 매일 마시게 되면 필터가 걸러내야 할 잔여물이 계속 쌓이게 되어
부담이 커집니다. 미역국을 무조건 먹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 그리고 국물까지 마시는 습관만 줄여도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마지막 5번째는 돼지뼈 육수나 진한 닭국물입니다. 겨울에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뼈다귀, 해장국, 닭백숙, 찌개류 등을 드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뼈 건강에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이런 진한 육수에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인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해 몸에 쌓이게 됩니다. 인이 쌓이면 칼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이나 조직에 딱딱한 침전물처럼 남게 됩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신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고 이로 인해 신장 기능은 더 빨리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다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괜찮았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엔 기대 수명이 지금보다 훨씬 짧았고 신장을 사용하는 기간도 훨씬 짧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80세, 90세까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신장을 오래오래 쓸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당신의 식탁이 눈앞에 떠오르실 겁니다. 마른 무조림, 녹즙 단무지, 미역국, 돼지뼈 육수. 이 중 3가지 이상을 매일같이 드시고 계신다면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고 조리법부터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똑같은 재료라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제가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직접 정리해온 신장을 지키는 3가지 조리 원칙을 정확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이 영상의 핵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채소들이 해롭다고만 이야기하고 끝나면 대부분 2가지 극단으로 흐릅니다. 하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 먹겠네 라며 포기하는 경우, 또 하나는 난 괜찮을 거야 라며 지금까지처럼 계속 드시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2 경우 모두 위험합니다. 진짜 해답은 재료를 끊는 것이 아니라 신장이 견딜 수 있도록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신장 식단 조리법이라 부릅니다. 똑같은 채소, 똑같은 국물이라도 조리법 하나만 바뀌면 독이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채소는 반드시 팔팔 끓는 물에 충분히 데친 후 데친 물은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이 원칙이야말로 신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성분이 바로 칼륨과 수산인데 이 2가지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끓는 물에 한번 데치기만 해도 이 성분들이 일부 빠져나가면서 채소 자체가 가벼워지는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도 여러 연구에서 데치기만 해도 칼륨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놓쳐선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데친 물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겨울이라 비타민이 빠질까봐 그 물로 죽을 끓이거나 밥을 짓는 분들도 계시는데 신장이 약한 분들에겐 이 물이 마치 빨래하고 난 더러운 물을 다시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채소만 건져서 쓰고 물은 완전히 버리십시오. 가능하다면 건진 채소를 찬물로 한 번 더 헹구면 남아있는 미네랄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2번째 원칙, 절대로 믹서기에 갈아서 마시지 말고 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녹즙이나 디톡스 주스가 왜 위험하냐고요? 믹서에 갈면 채소의 단단한 세포막이 파괴되면서 안에 숨어있던 고농도의 칼륨이 한 번에 액체로 퍼져나오게 됩니다. 그 상태로 액체로 마시면 흡수가 너무 빠릅니다.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가면 신장이 감당할 여유가 없습니다. 반대로 씹어서 먹으면 침 속의 효소가 소화를 도와주고 위장과 장을 거치는 동안 천천히 흡수되기 때문에
신장에 들어오는 부담이 분산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액체로 마시는 건 엘리베이터에 사람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것이고, 씹어 먹는 건 계단으로 천천히 나누어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천천히가 생명입니다. 꼭꼭 씹을 수 없다면 아주 잘게 썰어서 부드럽게 익혀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절대로 한 번에 갈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 채소는 해가 떠 있는 낮에 먹고 저녁에는 되도록 줄이세요.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야간 빈뇨가 눈에 띄게 줄었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장은 낮 동안은 활발하게 활동하고 밤이 되면 휴식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녁 늦게 수분 많은 채소나 국물 요리를 많이 드시면 쉬어야 할 신장을 억지로 다시 깨워서 밤새 일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화장실에 여러 번 일어나 잠을 깨게 되고, 그 결과 다음 날은 더 피곤해지고, 또 저녁에 자꾸 단거나 국물이 당기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채소 반찬은 낮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 식사는 가급적 일찍 양도 줄여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애호박무처럼 수분이 많은 채소는 낮에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아주 현실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한 끼에 드시는 채소의 양은 양손을 모았을 때 안쪽에 들어올 만큼으로 제한하세요. 채소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는 말이 20대 때는 맞을 수 있어도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물에 대해서도 한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국물은 맛만 보고 절대 다 마시지 마세요. 특히 마른 무국 미역국 돼지뼈 국물처럼 오랜 시간 끓인 국물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4가지입니다. 끓는 물에 데쳐서 물은 버릴 것 갈지 말고, 씹을 것 낮에 먹고 저녁은 줄일 것, 그리고 국물은 남길 것. 이 원칙만 잘 지켜도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채소들도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을 살리는 든든한 아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겨울철 차갑게 굳은 혈관과 지친 신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몸부터 가볍게 만들어주는 따뜻한 채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고 약국에서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동네 시장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정겨운 식재료입니다. 이제부터는 겁을 주는 금지 리스트가 아니라 장을 보러 가는 길에 기분 좋게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희망의 채소 리스트를 말씀드립니다. 앞서 배운 조리법, 즉 데쳐서 물을 버리기 갈아 마시지 않고 꼭 씹어 먹기 낮에 먹고 저녁엔 줄이기, 이 3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채소들은 딱딱하게 굳은 몸속을 서서히 풀어주며 신장에 가해지는 부담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장을 지키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매일 밥상에서의 작지만 반복되는 선택이라고요. 첫 번째 채소는 겨울무입니다. 겨울무는 인삼보다 낫다는 옛말이 있을 정도로 무는 소화와 해독을 돕는 대표적인 식재료입니다. 신장이 힘들어하는 일 중 하나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음식 찌꺼기를 걸러내는 일인데, 무에 들어있는 효소 성분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분해를 도와줍니다. 그만큼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도 줄어드는 것이죠. 특히 겨울철에는 물을 생으로 많이 먹기보다는 얇게 썰어 살짝 데친 뒤 들깨가루와 함께 무쳐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먹으면 속도 편안해지고 국물은 되도록 남기고 건더기 중심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채소는 애호박입니다. 애호박은 수분이 풍부하고 이뇨작용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른 채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장에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물론
신장 기능이 매우 낮은 분들은 수분 자체도 조절해야 하므로 양을 갑자기 늘리는 건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라면 겨울철 반찬으로 애호박을 얇게 썰어 살짝 볶거나 데쳐서 무쳐 먹는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양념은 가급적 소금을 피하고 대신 파마늘, 참기름 등 향으로 맛을 내는 방식이 안전하고도 맛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입니다. 가지의 보랏빛은 단순히 예쁜 색이 아니라 미세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은 수많은 미세혈관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혈관을 지키는 것이 곧 신장을 지키는 일입니다. 중요한 건 역시 조리법입니다. 가지는 찜기에 부드럽게 찐 다음 다진 마늘파, 참기름으로 가볍게 무쳐 드시면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다시 강조드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가지를 말려서 차로 끓여 마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건조와 농축 자체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분이 살아있는 상태로 조리해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리법만 제대로 지킨다면 이 세 가지 채소는 단순한 반찬을 넘어 겨울철 신장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자연의 약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채소는 청경채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경채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장에 부담이 가지 않느냐고 물으시는데 실제로 청경채는 다른 채소들에 비해 부드럽고 섬유질이 얇아 장 운동을 도와주면서도 부담을 주지 않는 대표적인 채소입니다. 장이 활발히 움직이면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고 결과적으로 신장이 처리해야 할 노폐물의 양이 줄어듭니다. 조리법은 간단합니다. 팔팔 끓인 물에 살짝 데친 후 물은 버리고 된장을 아주 옅게 풀어 국을 끓여보세요. 단 국물은 되도록 많이 마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겨울철 복부 불평함을 줄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채소는 바로 들깨잎입니다. 들깨잎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향성분은 입맛을 돋우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주 나타나는 요로 불평함이나 잔뇨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혈액 응고 억제제, 특히 와파린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비타민 K가 풍부한 녹색 채소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들깨잎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담당 의사와 상의하며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들깨잎을 생으로 쌈처럼 싸먹는 것보다는 가볍게 찌거나 데쳐서 먹으면 신장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무, 애호박까지, 청경채, 들깨잎. 이 5가지 채소는 가격도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료가 아니라 조리법입니다. 데쳐서 물은 버리기 갈지 않고 꼭꼭 씹기 낮에 먹고 저녁은 줄이기. 이 3가지만 지키면 이 채소들은 독이 아니라 진짜 약이 됩니다. 겨울철 식탁이 건강을 해치는 식탁이 아니라 몸을 살리는 식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파트에서는 실제로 이 원칙들을 실천하고 불과 몇 주 만에 부종이나 야간 빈뇨가 개선된 사례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릴 테니 꼭 함께 들어주세요. 마무리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김준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겨울만 되면 마른 무국, 미역국, 절임 채소, 돼지뼈, 국물 같은 음식들을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국물까지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드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보다 먼저 식탁을 바꿔보자고 제안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채소는 데친 후 물은 반드시 버릴 것. 둘째, 녹즙이나 믹서로 간 음식은 중단하고 무조건 씹어 먹을 것. 셋째, 채소와 국물은 저녁 늦게 먹지 말고 양도 줄일 것. 넷째, 국물은
맛만 보고 가능한 한 남길 것. 이 4가지를 딱 3주만 실천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발목이 훨씬 가벼워졌고 양말 자국도 예전보다 훨씬 덜 남았습니다. 무엇보다 밤에 3번씩 화장실 가던 야간 빈뇨가 1번 이하로 줄었습니다. 선생님,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다리가 가벼워졌어요. 이 말 한마디가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음식이 몸을 살린다고 해도 처방받은 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히 혈압약, 당뇨약, 와파린 같은 음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고 식단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또한 투석 중이시거나 신장 기능이 4단계 이상이신 분들은 수분과 칼륨인 섭취까지 더욱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니 꼭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겨울철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신장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채소들이 있다면 조리법부터 바꿔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현재 겪고 계신 증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야간에 자주 화장실 감, 발목 자국 심함, 국물 좋아함 등 짧은 한 줄로도 괜찮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에 신장을 지키는 길, 저는 끝까지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을 되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곳은 두피가 아니라 바로 간입니다. 값비싼 육모제나 고급 트리트먼트는 이제 그만두셔도 됩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에 특정 재료를 티스푼 하나만 넣는 것만으로도 간이 눈에 띄게 회복되고 65세인 박영자님은 풍성한 검은 머릿결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최고의 흑모 파우더 5가지를 활용하면 머리숱이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간이 해독되고 얼굴빛이 환해지며 지치지 않는 몸까지 얻게 됩니다. 혹시 나이가 많아 포기하려 했던 분이라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탈모 개선법이 아니라 당신의 세포 하나하나를 되살리는 젊음 회복 기술입니다. 오늘부터 마트에서 살 수 있는 재료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영상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채널은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과 일상의 유익한 정보를 정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핵심이 되는 의학적 근거와 실천 방법을 빠짐없이 담아 완성본으로 정성껏 안내드리기 때문에 영상이 다소 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건강을 원하고 제대로 알고 싶은 분이라면 반드시 도움도 되실 내용입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은 배속 재생이나 목차 기능을 활용해 시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왜 머리카락 문제를 두피보다 간에서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 속 커피가 어떻게 가장 강력한 모발 회복 도구로 바뀌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방에서는 모발은 혈액의 여분으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온몸을 돌고 남은 영양이 머리로 가는 구조라는 뜻이지요. 머리카락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지면 가장 먼저 영양 공급이 끊기는 곳입니다. 만약 당신의 장기들이 지쳐 있거나 혈액이 탁해져 있다면 몸은 심장과 뇌 같은 주요 기관부터 보호하려 하기 때문에 머리까지 영양을 보낼 여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흰머리 탈모, 그리고 가늘고 힘없는 머리카락입니다. 이처럼
혈액을 정화하고 저장하며 온몸에 배분하는 중심 공장이 바로 간입니다. 그런데 간이 지쳐 있다면 혈액의 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고 자연히 두피로 가는 영양도 막혀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전통 지식에만 근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신 의학 연구에서도 이 메커니즘은 점점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피부과학 학술지인 피부과학연구저널에 실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간에서 생성되는 성장인자 1형 IGF-1, 이 모발의 뿌리세포인 모낭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간이 활력을 되찾는 순간 우리 몸은 이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라는 강력한 생명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잦은 음주나 지속적인 스트레스 인공 첨가물이 많은 음식 섭취로 간이 피로해져 있다면 이 스위치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육모제를 두피에 바른다 해도 정작 머리카락을 자라게 할 내적 시스템이 꺼져 있다면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두피보다 먼저 간을 살피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진짜 탈모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바로 여기서 등판하는 것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입니다. 커피 속에는 클로로겐산이라는 강력한 폴리페놀 성분이 들어있어 간에 쌓인 녹슨 노폐물을 씻어내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단순히 커피만 마시는 것으로는 수십 년간 쌓여온 60대 이후에 간 피로를 제대로 풀어주기엔 힘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커피의 힘을 10배 아니 20배까지 끌어올려줄 아주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간을 강하게 해독하고 검고 풍성한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최강의 추가 재료 5가지를 순위별로 공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재료들은 모두 동네 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며 그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큽니다. 당신의 취향에 딱 맞는 조합이 반드시 하나쯤은 있을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순위 5번째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5번째 재료부터 하나씩 공개해보겠습니다. 제 5번째는 바로 시나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 애플파이에 뿌리는 달콤한 향신료 아니야 하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시나몬이야말로 나이 들어 막히고 끊어진 두피의 혈관을 다시 깨우는 놀라운 회복의 열쇠입니다. 우리의 두피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느다란 모세혈관들이 얽혀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라려면 이 가느다란 혈관들을 통해 충분한 영양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60대 이후부터는 이 모세혈관들이 점점 무너지고 약해지며 혈류가 끊기는 이른바 유령혈관 현상이 많아집니다. 영양이 아무리 풍부해도 길이 끊겨 있으면 머리카락까지 닿지 못하겠죠.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시나몬입니다. 세계 여러 식품의학 저널에서도 시나몬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나몬은 손상되고 흐릿해진 모세혈관의 내벽을 다시 정비해주며 혈액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그야말로 아침의 부활, 향신료라 할 수 있습니다. 활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따뜻한 커피에 시나몬을 살짝 뿌려보세요. 특유의 달콤하고 따뜻한 향이 퍼지면서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효과도 함께 따라옵니다. 스트레스는 간을 지치게 하는 가장 큰 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향의 도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단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시나몬에는 크게 세이론 시나몬과 카시아 시나몬 두 종류가 있는데
간에 주는 부담을 고려하면 되도록 세이론 시나몬이라고 명확히 표기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카시아 시나몬밖에 없다면 하루 섭취량은 꼭 소량 예를 들어 하루에 한 티스푼의 절반 정도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저 아침마다 커피 위에 톡톡 뿌려주는 것만으로 막혀있던 두피 속 혈관들이 조금씩 다시 열리고 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시간이 흐르면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제 4위는 고함량 카카오 코코아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달달한 조제 코코아가 아니라 카카오 함량이 70% 이상인 순수 코코아. 다시 말해 무가당 코코아를 선택해야 그 진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코코아가 모발 건강에 그토록 좋은 걸까요? 그 비밀은 터브로민이라는 쌉쌀한 성분에 있습니다. 이 터브로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정체된 혈액 흐름을 다시 힘있게 밀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게다가 자율신경을 안정시키고 몸 전체를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효과도 탁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힘을 잃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두피의 긴장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두피가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마치 갈아엎지 않은 땅처럼 아무리 좋은 영양분을 줘도 싹이 튼튼하게 자라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고카카오 코코아를 넣은 따뜻한 커피, 즉 카페모카를 마셔보세요. 터브로민이 굳어있던 두피를 풀어주고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는 부드러운 토양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카카오에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간에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해 간의 회복까지 동시에 도와줍니다.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에 고카카오 코코아를 티스푼으로 한 숟갈 넣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코코아가 잘 녹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소량의 뜨거운 물로 먼저 풀어준 뒤 커피를 부어주면 더욱 부드럽게 즐길 수 있습니다. 쓴맛이 조금 걱정되신다면 잠시 후에 소개할 위재료를 함께 넣어보세요. 깜짝 놀랄 만큼 풍미가 좋아지며 고급 디저트 음료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커피 속 클로로겐산과 코코아 속 폴리페놀, 이 두 가지 항산화 파워가 만나면 내 몸속에서 쌓여온 노화를 부드럽게 벗겨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몸을 안에서부터 새롭게 씻어내는 시간 시작해보세요. 계속해서 세 번째 순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제 3위는 바로 검은 콩으로 만든 볶은 콩가루, 즉 흑콩 가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일반 노란 콩이 아니라 검은 껍질을 가진 흑두콩을 사용한 가루라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음식의 색이 곧 기능을 나타낸다고 보는데 검은색 식재료는 주로 신장 생식 기능, 그리고 머리카락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흑콩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천연 색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만성적인 피로를 회복시켜줄 뿐 아니라 혈액을 맑고 흐름 좋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좋은 영양소가 두피까지 잘 도달하려면 혈액 자체가 끈적이지 않고 원활하게 순환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흑콩 가루가 그 조건을 충족시켜줍니다. 더욱이 콩은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일 뿐 아니라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나이가 들수록 줄어드는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춰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힘이 없어지는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모근을 키우고 뿌리를 단단히 하는 가장 든든한 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카락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과 그걸 키우는 호르몬 지원군을 동시에 공급해주는 이상적인 조합인 것입니다. 사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커피에 흑콩 가루를 티스푼 한 큰 숟갈 가득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고소한 견과류 같은 향이 퍼지면서 마치 고급 소이라테를 마시는 듯한 부드럽고 담백한 맛이 입안에 감돌게 됩니다. 가루가 컵바닥에 가라앉기 쉬우니 마시기 전에는 꼭 스푼으로 저어가며 천천히 드셔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컵바닥에 남은 가루까지 절대 버리지 마시고 스푼으로 떠서 꼭 드셔보세요. 그 안에는 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와 천연 프리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환경을 맑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혈액도 더 깨끗해지고 자연스럽게 간의 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단 한 잔으로 모발간 장 건강까지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이 흑콩 커피는 그야말로 일석이조도 아닌 일석삼조의 보물 같은 음료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당장 시작해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순위도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제2위는 바로 검은깨. 우리가 흔히 반찬이나 죽에 넣어 먹는 바로 그 고소한 작은 알갱이입니다. 작다고 얕보면 안 됩니다. 이 작은 씨앗 속에는 머리카락과 간 건강을 동시에 살리는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한 에너지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검은깨는 예로부터 장수의 양무병의 씨앗으로 불리며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강력한 재료가 1위가 아닌 2위일까요? 그 이유는 검은깨 속에 들어있는 세사민이라는 성분이 다른 어떤 식재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항산화 성분은 체내에 들어오면 빠르게 흡수되지만 세사민만은 예외입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통과해도 쉽게 분해되지 않고 간까지 도달한 뒤에야 본격적으로 작용을 시작하는 독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세사민은 간을 정밀 타격하여 노폐물을 제거하는 간, 전용 청소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이 활력을 되찾으면 앞서 말씀드린 모발 재생 스위치인 IGF-1. 이 풍부하게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머리카락 뿌리까지 생기가 돌게 됩니다. 게다가 검은깨에는 머리카락의 색을 다시 짓고 윤기 있게 돌려주는 각종 미네랄이 풍부할 뿐 아니라 건조한 두피를 촉촉하게 지켜주는 양질의 천연 기름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흰머리를 예방하고 간을 회복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이루려면 검은깨만큼 완벽한 식재료는 드뭅니다. 활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 그냥 깨를 엿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볶아서 갈아낸 볶음가의 가루나 잘게 빻은 연한 흑임자 페이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통깨는 껍질이 단단해 소화되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효과를 보려면 반드시 잘게 분쇄된 상태로 섭취해야 합니다. 커피 한 잔에 티스푼으로 한 숟갈 넣어보세요. 구수하고 진한 향이 올라오면서 의외로 커피와 너무 잘 어울리는 부드러운 맛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검은깨 커피는 실제로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미용을 위한 건강 음료로 널리 마시고 있는 조합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이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한 달 뒤 거울 속에서 살아나는 당신의 머리카락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보세요. 드디어 대망의 1위 재료를 소개할 시간입니다. 머리카락을 더욱 검고 탄력 있게 되살리고 간을 회복시켜 전신의 활력을 끌어올려줄 가장 강력한 조합, 바로 생강과 흑설탕의 만남입니다. 어라 두 가지나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재료를 함께 썼을 때 시너지 효과가 폭발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절대 따로 볼 수 없습니다. 먼저 생강부터 살펴볼까요? 생강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들은 몸을 중심에서부터 따뜻하게 덮이고 혈액순환을 단숨에 빠르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가는 유독 추위를 타는 기관입니다.
천이 낮아지거나 몸이 차가우면 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해독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간의 기능을 끌어올리고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두피로 혈류를 밀어주는 데 있어 내장을 따뜻하게 해주는 생강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기에 짝을 이루는 것이 바로 흑설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설탕은 시중에 흔히 쓰는 정제된 흰 설탕이 아니라 미네랄이 그대로 살아있는 자연 그대로의 비정제 흑당입니다. 한방에서는 이 흑당이 간 기능을 보충해주는 식재료로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가장 주목해야 할 건 흑설탕에 들어있는 페닐글루코시드라는 특별한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하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당을 배출시키는 역할도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머리카락의 색을 유지하고 되살리는 데 꼭 필요한 미네랄 성분들이 흰 설탕보다 수백 배나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생강이 혈류라는 길을 열어주고 흑설탕이 그 길을 따라 머리카락에 필요한 자재를 운반해주는 것. 이 완벽한 역할 분담이야말로 60대 이후 머리숱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활용법도 정말 간단합니다. 따뜻한 커피에 생강가루를 아주 조금 혹은 생강을 곱게 갈아 넣고 거기에 한 조각 크기의 흑설탕을 함께 넣어주세요. 흑당의 은은하고 깊은 단맛, 생강의 알싸한 자극, 커피의 고소한 쓴맛이 어우러져 마치 고급 호텔에서 마시는 시그니처 음료 같은 깊은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이 조합을 매일 아침 한 잔씩 마셔보세요. 마시는 순간 아랫배부터 포근하게 데워지는 느낌이 퍼지며 손끝까지 따뜻하게 혈액이 돌기 시작하는 걸 몸으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간이 다시 살아나고 머리카락으로 가는 영양이 속속 전달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5세 박성희 님도 이 생강 흑설탕 커피를 매일 아침 챙겨 마시기 시작한 이후 손발이 차던 증상이 사라졌고 피로감도 덜 느껴졌으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머리뿌리 쪽에 검은 머리카락이 돋아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본질이 바뀌는 체질 개선의 진짜 힘입니다. 꾸준한 습관이 건강한 변화를 부릅니다. 오늘부터 당신도 한 잔 시작해 보시겠어요?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5번째부터 1번째까지의 식재료들, 하나같이 놀라운 효과를 가진 것들이었죠. 모두를 한꺼번에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가장 집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만 골라서 오늘부터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꼭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아무리 효과 좋은 재료를 골라 마셔도 특정 나쁜 습관을 계속 유지한다면 오히려 머리카락 건강을 해치고 노화를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으로 모발을 약화시키는 대표적인 NG 습관 3가지를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큼은 절대로 피해주세요. 첫 번째, 커피에 흰 설탕을 듬뿍 넣는 습관입니다. 아까 소개드린 흑설탕은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정제된 흰 설탕은 절대 금물입니다. 흰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당화 현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남은 당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세포를 서서히 태우고 딱딱하게 굳히는 현상인데요. 이로 인해 두피가 탄력을 잃고 딱딱해지면 머리카락이 자라기 힘든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커피에는 흰 설탕 대신 미네랄이 풍부한 흑설탕 소량이나 천연꿀 1스푼 정도로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유를 너무 많이 타는 습관입니다. 칼슘 보충이 되니까 좋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유 속의 특정 단백질은 커피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들, 예를 들면 클로로겐산이나 폴리페놀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한 모발 영양소들이 몸속에 흡수되지도 못하고 그냥 배출되어 버리는 셈입니다. 만약 부드러운 맛을 원하신다면 일반 우유 대신 두유나 아몬드 밀크를 활용해 보세요. 이들 식물성 음료는 커피의 유효 성분 흡수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머리카락 건강에 좋은 추가 영양까지 보탤 수 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머리카락의 운명을 바꿉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것을 제대로 마시는 습관을 함께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위 3가지 습관은 과감히 내려놓고 오늘 배운 식재료 중 하나를 골라 내일 아침 커피부터 새롭게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머리카락과 간이 그 변화에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NG 습관. 어쩌면 이것이 가장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바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상 후 30분 이내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아침 첫 한 잔의 커피를 기다리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단 30분만 참고 기다려주신다면 머리카락은 물론이고 간과 자율신경까지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천연각성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분비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카페인을 넣어버리면 이 코르티솔의 작용을 방해하게 되어 자율신경의 리듬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낮에는 이유 없는 피로감, 밤에는 숙면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시간은 바로 깊은 잠을 자는 밤 시간입니다. 결국 잠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모발이 자랄 수 있는 황금 시간을 스스로 놓쳐버리는 셈이지요. 그래서 커피를 드시려면 아침 기상 후 적어도 60분, 가능하다면 90분 정도 지난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잠깐 여유를 갖는 10시 무렵이 바로 간에도 자율신경에도 그리고 머리카락에도 가장 좋은 골든타임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5가지 재료 기억하시나요? 계피 코코아 검은 콩가루, 검은 까에, 그리고 생강과 흑설탕 조합. 모두 가까운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입니다. 비싼 육모제나 믿기 어려운 광고의 보조제보다 지금 바로 집에 있는 재료 한 가지부터 작게 시작해보세요. 머리카락은 내장의 거울입니다. 당신의 머리카락이 검고 탄력 있게 되살아난다면 그것은 당신의 간이 당신의 몸 전체가 젊음을 되찾았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67 새 이지연 님도 말씀하셨습니다. 60대 이후에도 머리는 자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오늘 이 순간 이 영상과 함께 버려주세요. 내일 아침 커피 한 잔의 향 속에 몸이 기뻐할 마법의 가루 한 스푼을 넣어보세요. 그 작고 조용한 습관이 몇 달 후 거울 속 당신의 모습에 미소를 더해줄 겁니다. 혹시 나는 이걸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나는 이런 방식으로 마시고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셨다면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 하나가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평생 현역으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진짜 건강 정보를 정직하게 전해드릴 것입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 지금 이 타이밍에 구독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아래 버튼 한 번이면 바로 완료됩니다.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머리카락과 간이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건강을 위한 당신의 도전을 저희가 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